예,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서 소신을 갖고 투자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민재기 역발상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신을 가지고 투자하고 싶은데 장이 마음을 흔듭니다. 제 연말에 그렇게 강했다가 네. 연초에 또 흔들었다가 또 강한 반등이 왔는데요. 미국도 그렇고. 국내를 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확실히 강한 1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1월을 지배할까요? 그리고 1월의 이 구조적인 수급 이슈는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주세요. 네, 그 흐름이 일단은 당분간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미국 증시의 강세, 특히 나스닥의 강세에 대비해서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뭐 그렇게 강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오늘도 코스닥 위주로의 상대적인 강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수급적 요인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연속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연초 이후에 우리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과 금융 투자의 매매 동향이 좀 일치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하고 금투요? 네, 코스피가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을 때 금융 투자가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융 투자에서 이렇게 연속으로 4일 동안 매도하는 날은 외국인들이 중간에 이렇게 한 1,000억 이상씩 한 번씩 사준 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대부분 이렇게 마이너스권으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금융 투자의 영향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금융 투자가 매도하는 것 이상으로 외국인들이 사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좀 버틸 만한 여력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매도 대비해서는 매수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확실히 지수가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보시면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유지는 되고 있지만, 기관들 투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매도가 계속 나오는 모습이고, 이 기간의 중심은 금융 투자에 연말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아직도 좀 소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금융 투자만 따로 이렇게 한번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그려서 가지고 온 건데요. 12월부터만 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매수가 누적으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물량이 연초에 다시 이제 고스란히 좀 나온다라고 봤을 때 아직 이만큼의 갭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약 3조 정도 뭐 주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이 물량들이 소화가 좀 되어야지 좀 가벼운 흐름으로 시가총액 대형주들한테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아직은 오늘도 지금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상승폭을 크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금융 투자가 약간 매도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내고 있는데, 이 물량까지 만약에 나오는 날에는 아직까지는 대형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구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외국인들의 금액 기준으로 순매수 상위 종목들 이렇게 보면 뭔가 뚜렷한 특징을 찾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개별 종목의 이슈나 재료로 인해서 일부 수백억 단위의 매수세만 들어오지 뭔가 추세적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느낌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요. 순매도 상위 종목들을 보면 특징은 포스코홀딩스를 우리가 철강이 아니라 2차전지로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2차전지 3개 종목을 외국인들은 매도로 이렇게 좀 집중하는 이런 모습이 어제의 특징적인 흐름이었다. 이건 이제 어제 흐름이라고요? 네, 어제 흐름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지금 연초의 방송부터 코스닥을 좀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코스닥의 이 지수의 등락률과 일치하는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과 일치함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금융 투자가 아니라 코스피처럼 외국인들이 살 때 코스닥은 이렇게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코스닥에서는 약 900억 이상의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다 보니 지수는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외국인들의 방향성과 코스닥의 이 등락률은 좀 일치한다라는 측면을 보시고 그렇게 한번 시장 흐름을 보실 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뭐 연기금을 제외하면 추세적인 뚜렷한 수급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코스피와 다른 점은 코스피는 연말에 금융투자에서 배당 차익 거래를 이용한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지금 반납을 해야 된다면 11월과 12월 정도 보시면
코스닥은 뭐 그렇게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나갈 물량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금융투자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외국인들의 좀 매수 유입과 또 매도에 따라서 지수가 좀 등락이 엇갈리는 그러한 그림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코스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속으로 4일 동안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면에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많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수급적으로 좀 가볍고 상승 하락 종목 숫자로만 봤을 때도 훨씬 더 코스닥에서 우리가 당분간은 대응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시장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은 2차전지, 네. 바이오, IT 소부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대체적으로. 네. 근데 바이오도 좀 올랐고 IT 소부장도 괜찮은데 2차전지도 조금 스멀스멀 뭔가 좀 반등하려는 그런 모양새는 나타납니다. 2차전지 흐름도 하고요. 투자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2차 전지가 최근에 이제 좀 움직였던 대형주들의 모멘텀은 시장이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이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사실은 좀 움직이는 그러한 그림들이 좀 나타났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지난해 상반기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동향을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면 주요 강물들의 가격들이 아직까지는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좀 빠져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1, 2년 동안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크게 턴을 하지 않는다면 양극재의 판가가 뭐 좋아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이 좀 당분간은 안 좋을 가능성.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선도에 나서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 다만 주가는 이미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이 그림을 한번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튬 가격이 빠진 지 한참 지금 좀 지나고 있고 리튬 가격은 양극재에서 많은 원가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양극재 하락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양극재가 또 배터리 전체 셀에 영향을 많이 원가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셀 가격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전기차 가격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작년에 이어서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러한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전기차가 아주 편리한 부분을 뭐 갖추지 못한다라면 일단은 전기차 가격이라도 내연기관 대비해서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좀 떨어져 주거나 비슷하게 내려와야 수요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는 하나의 이유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올해 상반기 정도에 이게 가격 하락과 함께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는 올 상반기가 저는 큰 관점에서 이제 바닥을 지나는 최악의 구간을 지나는 그러한 그림으로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그림이 되기 전까지 차별화된 움직임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차전지 내에서도 좀 업종별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월 2일 날 이러한 기사가 나왔더군요.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가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툭 줄어든 걸로. 미국에서. 네, 미국이었습니다. 1월 2일 날 기사가 발표가 나왔죠. 리스트들이.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자동차 부품에 이제 배터리의 중국 부품을 배터리에서 이제 배제하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수혜를 받는 차종이 확 줄어들게 되는데 일단 GM을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분해를 한번 해보면 GM의 주력 차종 중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볼트는 보조금이 전액 받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리스트가 났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차종들은 제외가 돼버렸거든요. 그 이유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배터리 생산을 LG 에너지솔루션 미시간 공장에서 하는데 그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컴포넌트인 부품을 우리나라 또는 일본에서 조달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전에 받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자동차 차종인데 얼티엄 셀즈는 LG와 GM의 합작사죠. 여기에서 만드는 배터리의 분리막과 전액은 주로 중국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배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얼티엄 셀즈에 들어가는 분리막과 전액 쪽을 이 기업들과의 계약 기간을 보니까 올해까지 아니면 내년까지 이렇게 지금 계약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약 기간을 계속 유지를 하면 이러한 차종들은 당분간은 이제 보조금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GM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전액과 분리막의 공급업체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창신신소재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데 공시를 최근에 했는데요. 미국에 원래는 캐펙스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대규모로 축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려국 지정으로 사실 막혔으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그널로 공급업체가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나 뭐 이런 쪽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서 최근에 수익률이 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 12월 달부터 이미 2차 전지 내에서도 전해액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분리막 쪽이 주가 움직임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미국 내에서 공장을 가지고 이미 전해액을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엔캠이 그중에서도 가장 지금 돋보이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브렌 홀딩스도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긴 한데 엔캠보다는 캐파가 작고요. 나머지 두 기업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시장에서 관심은 미국에서 공장을 새로 짓고 뭐 세팅하고 인력들 충원해서 교육시키고 시간이 하세월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들 쪽으로 관심이 아마 더 쏠리는 게 아닌가, 수익률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주요 2차 전지 중에서도 수익률 비교를 최근에 이제 지난달부터 연초까지 이렇게 해보면 양극재나 음극재나 이쪽보다는 확실히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엔캠이 앞서 나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 미국의 이 전해 공장을 보유를 한 엔캠 외에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뭐 생산하고 또 완성차 업체들도 누군가는 이제 협력을 맺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대안이 엔캠밖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GM과 테슬라도 엔캠 쪽에 지금 최근에 뭐 미팅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좀 더 확장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당분간은 만약에 이 전해액이나 분리막 쪽이 2차 전지 내에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강세를 보인다면 전해액 밸류 체인 중에서도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전해액은 유기용매라는 것과 리튬염이라고 불리는 전해질염 그리고 첨가제, 이 세 가지가 이제 합성을 해서 섞어서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이제 리튬염을 조달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이 엔캠 같은 경우는 리튬염을 수직 계열화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 부분을 새만금에서 공장을 직접 지어서 최근에 작년부터 건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이제 중앙첨단소재라는 기업이고, 후성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LiPF6라는 리튬염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크게 하고 있는 기업인데, 캐파를 지금 단순 비교해 보면 후성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일단 1조를 넘어서고 있고요. 중앙첨단 소재가 새만금에서 만들고 있는 캐파는 후성보다도 훨씬 많은 캐파를 지금 건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가총액은 한 2천억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 향후로 엔캠이 가장 큰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면, 엔캠이 만드는 전해액 쪽으로 리튬염과 관련된 소재를 하는 기업은 캡티브 마켓이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엔캠이 올라오니까 중앙첨단 소재도 최근에 주가가 같이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 내에서 전체적으로 업황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전해액 쪽에는 이 두 개의 기업과 그다음에 분리막 쪽에서는 SKI 테크놀로지와 WCP가 그래도 이제 미국 진출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로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상반기에는 그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엔캠은 저희도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엔캠 주가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우려국 지정의 이런 것들을 뚫고요. 우리 중앙첨단 소재라는 기업은 이제 중앙 D&M이라는 쪽 계열인데 거기가 이제 엔캠하고 관련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좀 볼 필요가 있다. 2차 전지를 보긴 보고요, 올라오는데 이전처럼 뭐 에코프로 같은 지주사나 양극재 업체보다도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증권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